자, 일단은 저번에 우리 마지막에 할 때 그 모든과 어떤의 부정 관련 얘기할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자, 이해하고 나서는 이제 결과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외워서 그냥 다음에 문제풀이를 이제 바로 적용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때 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명제단원이 개념상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왜냐면 이게 국어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수학인데 국어 시간인 거야. 그래서 말이 헷갈리는 게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앞으로 남은 것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뭔가 예제를 그때 동전 얘기했었죠. 앞면 뒷면 그걸 했었는데 더 헷갈렸지 사실. 집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을 거라고 믿고, 자, 보충 설명을 좀 해주고 그때 니네가 왜 뭐를 잘못 생각했는지까지 내가 다 짚어줄 거야. 그래서 니네가 뭐를 놓치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일단 필기는 그냥 그때 필기했던 거 이어서 쭉 쓰세요. 그냥 알았지? 좀 번잡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때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간 명제의 부정이라고 써있던 게 번호가 아마 네모 5번으로 적혀있니? 5번 맞니? 4번이야 5번이야? 뭐라고 헷갈리지? 6번이야? 그럼 네모 그냥 6번으로 그냥 6번 해놓고 고충이라고 이렇게 써놔요. 알았죠? 자, 네모 6번으로 써놓으세요. 자, 저번에 했던 얘기가 어떤 조건이 있는데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 붙으면 조건이 아니라 명제로 체인지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부정에 관련된 얘기를 그 다음에 바로 했었는데, 자, 하나부터 저번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 끝나고 나서 명제를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니네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 그런 것도 있어. 원래 집합 다 끝나면 원래는 문제풀이를 좀 어느 정도 해보고 감을 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명제 단원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좀 방학 연장선이다 보니까 그냥 쭉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 입장에서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문제풀이를 시간을 좀 보고 결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문제풀이를 나중에 좀 같이 해보시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오늘도 떠드는지를 그때 가면 좀 구분 지을 수 있을 거야. 자, 일단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거 진도를 좀 나갈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너네들이 기억에서 삭제해야 되는 건 저번 시간에 9시 한 30분인가부터 나랑 계속 앞에서 골똘히 뭔가를 썼던 그 내용 있잖아. 여기다가 내가 동작 그려놨던 거. 그 30분 동안의 기억은 지워. 알았지? 그때 니네가 처음부터 다 헷갈려 했을 거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가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애초부터 니네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이게 좀 너무 많아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사실은 안 됐어요. 얘기하려고 또 시작을 하면은 또 10시가 오버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너네들한테 약간 좀 과제를 주고 몇 개만 좀 얘기하다가 끝냈죠, 사실은. 자, 그러면 헷갈려하는 부분부터 해서 다 얘기를 해줄게. 잘 봐봐. 우리가 저번에 집합의 연산을 마지막에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때 니네가 공부했던 것 중에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부터 한번 얘기해볼게. 어떤 여기가 명제단원이니까 진리집합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자. 어떤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썼을 때 걔가 만약에 전체 집합이 됐다면, 이거였다면, 자, 뭐라고 할 수 있었냐면 P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돼버려서 걔가 그냥 공집합이 됐어. 자, 요거는 이해했을 거예요 그때. 자,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는데 P 자체가 그냥 전체 집합이래.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 P라고 쓰는 거야. 집합의 연산은 기본적인 컨셉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되게 편안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이런 상태에서 그때 니네가 처음 헷갈렸던 게 이런 거야.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여집합을 씌워도 등호관계가 성립하나? 그리고 등호가 아닐 때에도 여집합을 씌워도 되나? 이게 헷갈렸단 말이야, 처음에. 니네가 핀트가 나간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럼 그거를 정리해 줄게. 그리고 니네가 그때 수업 시간에 개념을 제대로 정리를 해놨다면 내가 이따가 쓰긴 할 건데 쓰지 말거나 개념 때
그때 그 30분 시간 말고 개념 때 내가 이거 이용해서 이거를 이미 니네한테 써줬어.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니네가 아무래도 그때 좀 집중을 잘 못한 거지. 그럼 내가 그때 30분 동안 얘기했을 때 처음에 내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어. 그랬어요, 내가 그때.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선생님 아까는 된다고 했잖아요 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했죠.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장시간 수업해서 집중을 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배우니까 어려워서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 얘기했을 때 니네가 아무도 나한테 태클을 안 걸었단 말이야. 네, 돼. 그걸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 30분의 기억을 지우라고 한 거야. 알겠죠? 오늘 거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왜 되는지만 생각하자. P가 전체 집합이에요. 여집합을 씌우고 싶은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여집합을 씌우고 싶은 거야. 그러면 P가 전체 집합이면 현재 상태에서 여집합은, 자, 여집합은 쉽게 생각하면 뭐였어요? 어떤 특정 집합에 해당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아니었냐? 이해됐니? 그럼 현재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P의 여집합을 한번 표시해보자. 전체 집합이 곧 P의 여집합이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집합을 씌우면 우리 특정 원소가 또는 집합이 해당하는 부분을 보통 이렇게 색칠을 많이 했었는데요. P의 여집합을 여기다가 표시할 수 있을까? 이 자체가 P잖아.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집합이잖아. 그럼 이걸 다 제외해버리면 지워지잖아. 쉽게 생각하면. 그럼 표시할 수 있는 게 없지. 따라서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잘 들어봐봐. 공집합이 된다라고 내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은 반드시 뭐가 돼? 공집합이 돼. 이해됐니? 근데 우리 이게 집합의 연산 때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공집합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야 라고 그때 써줬어. 번호를 막 그때 10몇 번까지 쓴 것 중에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노란색일 때 양쪽에다가 여집합 씌우면 빨간색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써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벤 다이어그램 보면 조금 편합니다. 자, 그럼 딴 것도 있었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P라는 진리집합이 있는데 걔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이에요. 그럼 얘도 양변에다가 여집합 기호를 써도 될까?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이해했으면 외우고 적용하면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P에 여집합을 씌웠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집합을 씌웠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겠지? 이번엔 P 자체가 공집합이면 현재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P라는 걸 표시해요? 못해요? 원소 자체가 없으니까 표시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표시를 못해. 그냥 뭐 여기쯤 그냥 P 그냥 흔적만 남겨놔. 근데 그거의 여집합이래. 아무것도 없는 거에 여집합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에 여집합이면 전체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나? 그러니까 굳이 벤 다이어그램에다 표시하면은 색칠한 부분이 정확하게 P의 여집합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지. 벤 다이어그램 그림이 편해. 그래서 자, 따라서 P의 여집합은 뭐가 되냐면 전체 집합이 돼버리는데, 전체 집합이 사실 저번에 집합의 연산한 거에 따르면 공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걸 공부했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노란색일 때 양변에다가 여집합 끼우시면 빨간색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꼭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건 문제가 없어. 니네가 그때 헷갈렸던 게 이제 이거야. 천천히 할게 잘 이해하지, 알았죠? 내가 일부러 하는 거야 이거. 자, 이거 하고 쉴 거야 심지어. 알았냐? 니네 정신을 재무장해. 그런 거보다 이런 거 안 돼요. 자, 이번엔 등호가 아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여집합을 씌워도 될까? 자, 쉬운 거를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봐. 자, 생각해보세요.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쉽게 생각하면 뭐냐?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어떤 집합들을 다 아우르는 전체 원소들을 합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네모박스로 영역을 제한을 좀 두긴 했는데, 어쨌든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걔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전체 집합 입장에서 부분 집합이 돼야 될 거 아니겠냐?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렇게 됐는데 그때 P의 여집합을 씌웠어.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여집합이 어디야? 그 부분이지. 여기가 여집합이지. 이건 알잖아. 그럼 특징을 분석해보겠다는 거야. P가
어느 정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그거를 제외한 노란색 빗금친 게 여집합이래. 그러면 P의 여집합의 특징을 살펴보고 싶은 거 아니겠냐? 그럼 걔를 앞에 써있는 전체 집합 기호 갖다가 뭔가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데 끝나나? 그럼 색칠한 부분만 잘 보시면 P의 여집합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맞나? 일정 부분 활용해서 색칠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P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 굳이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 말은 절대로 P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수는 없어.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잘 들어봐봐.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래서 풀면은 편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P의 여집합 자체가 전체 집합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얘를 전체 집합도 아닌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얘를 공집합이 아니에요라고 해도 되지 않냐? 노란색에 치중하라니까? 노란색 빗금친 거, 노란색 빗금친 거의 정체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걔가 이쪽에 색칠돼 있대. 그럼 걔는 진짜 말 그대로 전체 집합은 절대로 안 되지. 여기 색칠이 안 돼 있잖아. 그럼 전체 집합을 할 수 없잖아. 근데 거꾸로 원소가 없어요? 아니죠. 원소는 갖고 있죠. 따라서 얘를 공집합이라고 똑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공집합이 아니에요 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자, 마찬가지야. 공집합은 전체 집합의 여집합하고 똑같았잖아. 그래서 얘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바꿔도 된다. 그럼 결론, 빨간색 길이, 자, 이거 가운데 등호가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그게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집합 기호 CO도 똑같아져. 결론이야. 결론. 알겠죠? 자, 벤 다이어그램 한 번만 꼭 그려보십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럼 공집합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집합이 아닐 때. 그럼 걔도 이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원래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원소가 적어도 하나 있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뭐 이멘트를 써놓을래? P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자, 기호 쓰자. N. P의 원소의 개수가 절대로 0이 아닌 거지. 공집합이 아니라고. 이게 원소의 개수 표현이었죠?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마찬가지로 된다는 거 느껴져요? 공집합이 아닐 때에는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 원소가 뭐가 있든지가. 이해됐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에서 P의 여집합을 표현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이미 써놨어. P의 여집합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전체 집합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P의 여집합. 이해됐어요? 근데 위에 또 쓴 표현 보세요. 전체 집합은 공집합의 여집합하고 같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공집합의 여집합하고 같다라고 해도 되지. 자, 그럼 얘는 결국에 뭐가 될 수 없어요? 공집합의 여집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모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자, 이제 니네가 헷갈렸던 게 이제 처음에 이거야. 아까는 그때는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니네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되는 거지. 그럼 개념 설명할 때 내가 분명히 된다고 써줬단 말이야. 영상을 혹시라도 보셨으면 느꼈어요. 내가 여기다가 기억 위치도 기억난다. 여기에다가 내가 노란색 글씨를 쫙 써줬어. 그때는 이걸 되는 걸로 내가 써놨는데 그때 30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캐치를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헷갈린 거지. 니네가 어려워했던 주된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처음에. 자, 그럼 결론. 등호든지 아니든지 양변의 여집합 씌워도 돼야 안 돼? 돼. 계산할 때 써먹을 거야. 이따가. 자, 그럼 요거를 이해했다면 다음 거 한번 해보자. 동전 문제까지 다 할 거예요. 자, 봐봐. 이거 사실 대자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개념에서 보시면은요, 정석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목이 저거잖아. 모든이나 어떤이 들어간 명제의 부정을 알고 싶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고 어떤을 왜 부정하면 모든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 아니냐? 결과는 외우면 된다니까요.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니네가 나중에 뒤에 단원 공부할 때 명제 단원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 때 특히 막히는 애들이 이거를 이해 안 하고 외워. 그럼 못 풀지. 나중에 심화할 때도 이해 안 하고 그냥 결과만 외웠던 애들은 심화를 못 해. 알겠어요?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까먹어도 돼, 얘들아.
내가 지금 설명한 거 까먹어도 돼. 알겠니?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까먹죠. 어떻게 알아요? 나야 직업이니까 알고 있는지. 근데 나중에 복구가 될까 안 될까? 이거를 한 번이라도 안 해보면 당연히 복구가 안 되죠. 심화할 때 그러면 개고생하지. 알겠니? 자,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야 우리한테. 그래서 알겠어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목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 모든이 부정하면은 어떤 일이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자, 보세요. 자, 그냥 대표적인 말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자,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걸 그냥 대표적인 표현으로 스몰 p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모든이 붙어 있으니까 명제죠.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하다 했지. 자, 근데 얘가 지금 내가 대표적인 표현을 썼다 보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눈 거예요. 제가 참인 경우랑 거짓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보자. 참 또는 거짓이라고 명제로. 자, 그럼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P라는 자, 스몰 P라고 쓴 건 조건이다. 그럼 걔의 진리 집합은 라지 P라고 쓰는 거 맞지? 자, 이건 기억해야겠죠? 모든이 참이 되려면 진리 집합이 당연히 뭐가 돼야 됐어? 전체 집합이 됐어야 됐죠? 거짓이 되려면 전체 집합이 안 될 때가 거짓이었지. 이건 저번에 한 거지. 이것도 설명 다 했죠. 그때.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부정을 한 거야, 얘들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앞단에서 얘기했을 때 어떤 조건 P가 있을 때 자, 이건 안 써도 돼. 얘를 부정 때리면 기호를 어떻게 바꿨어? 자, 마이너스 말이죠. 물결 표시하고 스몰 P 이렇게 쓴 게 부정이었지. 쓰지 마, 이거는. 그 다음에 얘의 진리 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은 걔를 부정 때리면 집합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여집합 기호 보셨었지. 저번에 한 거는. 기억해야 되겠지. 자, 요거를 안다고 했을 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과정을 얘기할게. 잘 들어라. 얘를 부정하고 싶은 거지. 부정을 했다? 자, 여기다 왔어. 좀 말부터 볼래? 첫 번째 순서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를 부정해. 부정하고 싶어. 결론은 알아요. 낫피라고 하는 거. 근데 왜 낫피가 되는지 느껴야 되는데 앞에 방금 써준 것 때문에 어떤 조건을 부정해버렸어? 그럼 기호를 어떻게 바꾸기로 했냐면 낫피로 바꾸기로 했잖아. 그거는 그냥 표현의 방식이었잖아. 자, 이렇게 바꿔. 자,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P를 부정하면 낫피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닐까. 그럼 그 다음에 뭐를 좀 신경 써야 되냐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 앞에 집합의 연산을 내가 얘기해준 이유가 있어. 이걸 써먹을 거야. 잘 들어라. 앞에서 말한 거에 따르면 P의 진리 집합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P의 여집합이었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P의 여집합을 좀 크게 쓰자. 라지 P의 여집합이라고 쓰면은 내가 쓴 얘는 누구의 진리 집합이야? 노란색 조건의 진리 집합이지. 이해됐니? 근데 앞에 있는 게 참일 때, 자, 원래 명제가 참일 때가 요거일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생각.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앞에 나와 있는 예를 이용해서 내가 알고 싶은 부정을 때린 이분의 진리 집합의 형태를 계산할 수 있어. 뭐라고요? 집합의 연산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됐냐면 여집합 씌우는 거 내가 다 써줬잖아. 뭐라고 했어요? 결론은 양변의 여집합 막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편한 거야. 자, 그럼 저기에다가 양변에다가 여집합을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집합이 돼버리지. 자, 과정을 이해해야 돼. 지금 쓴 게 굳이 따지면 순서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집에서 꼭 봐라. 이거 알았죠? 요것만 잘라서 내가 또 올릴 거야. 꼭 봐. 얘네 저번에 이거 헷갈렸잖아. 순서도 기억하면 좋겠지. 책에 안 써있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자, 그럼 뭘 알아냈냐면 부정을 때린 분의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되네. 그 다음에 잘 들어라.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한 거라 했지. 그러면 결론은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어. 근데 그것을 부정을 때린 애를 찾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럼 걔도 명제잖아. 똑같이. 명제는 결론이 뭐밖에 없다고요? 참 또는 거짓밖에 없다고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애를 기준으로 얘를 부정을 때린 거야. 그러면 애초에 시작이 참이었으면 그것을 부정 때리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결론이
결론이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되지. 따라서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거짓이 돼야 해. 얘가 참이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간단하게. 참의 부정은 거짓이잖아. 반대말이 돼야 된다. 뭘 반대말의 표현을 원래는 안 되는데요. 참의 부정은 원래는 참이 아니다. 근데 참이 아닌 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쓰는 게 정확하게 맞아. 여기서 반대 부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해됐냐? 그 다음에 얘도 같이 얘기해보자. 자, 얘가 만약에 명대한 거짓이었대요. 동일한 과정이다. 자, 번호 안 쓰고 이번에 해볼게. 그러면 낫 P이다가 되면서 2분의 마찬가지로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 되는 것까지 똑같죠? 이해됐어요? 근데 걔가 똑같아. 여기에다가 양변의 여집합 써도 된다. P의 여집합은 뭐가 되면 안 돼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누구랑 같다? 공집합이 된다. 따라서 결론. 아랫줄에 있을 때에는 P의 여집합이 반드시 누가 되면 안 돼? 공집합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좀 헷갈릴까봐 써줄게. 위에 줄은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돼도 되는 거죠. 앞에 거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지.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랫줄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말씀드렸다? 그럼 거짓도 마찬가지로 부정이 돼야 되니까 아랫줄 입장에서는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참이 돼야 해. 반드시. 왜? 부정이면 반드시 거짓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거짓이 아니다는 참이 나잖아. 명제에서는.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럼 결론 한번 내려볼래?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었어. 부정을 때린 분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두 가지야. 빨간색 글씨 같다고 한 거에 주목을 한번 해봐봐. P의 여집합은 부정 때린 부분에 진리집합이라고 했어요. 결론이 뭐밖에 안 나왔어요? 공집합이냐? 공집합이냐? 공집합이 아니냐?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지. 이해되니? 그럼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공집합 기준으로 참, 거짓을 논했던 게 어떤 멘트가 붙어있던 거였어? 어떤이었죠? 그래서 모든을 어떤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자 번호 순서상 얘가 3번이 되겠네. 따라서 모든을 뭘로 바꿔? 어떤으로 바꾸는 거야. 자, 과정 알겠어요? 명확하게 설명했다. 왜 모든이 어떤이 되는지. 자, 정리가 됐을 거라고 믿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모든을 부정하면 무조건 뭐가 돼? 어떤으로 바뀐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자. 저번에 써줬던 예제랑 비슷한 것들인데 어떤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잘 들으세요. 야, 그러면 이거 원래 안 써주긴 하겠지만 얘랑 설명이 똑같아서 따로 안 할 거야. 앞에 만약에 왔더니 있으면 순서만 반대가 되는 건지 완전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순서만 반대지 이 과정하고 동일한 논리가 돼버려서 그때는 결과가 뭐가 나타나냐면 P의 여집합. 다시 말하면 부정 때린 애가 전체 집합이 됐을 경우랑 안 됐을 경우 두 가지로 나타나. 경우의 수가. 써줄까? 써줄게. 그냥 하자. 써줄게. 하자. 자, 어떤 이에요? 똑바로 합시다. 자, 부정해볼게요. 같은 과정이야. 이거 연습해야 돼, 니네.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마찬가지로 두 가지라고. 참인 경우랑 거짓인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자, 그럼 어떤은 우리가 공부했을 때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어? 공집합이냐 아니냐에 맞췄지. 자, 그러면 그때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피라고 했을 때 걔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집합이면 거짓이었죠. 자, 기억나죠? 저번에 했던 거. 자, 그럼 마찬가지로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 과정하고 똑같아. 이번에 번호 안 붙이고 할게. 자, 1번부터 봐봐. P를 부정했으니까 뭘로 바꿔요? not P로 바꿔요. 그 다음에 not P면은 집합관계상 뭐가 돼? P의 여집합이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진리집합을 뭐라고 써? P의 여집합이라고 써야겠지.
자, 그럼 위에 줄부터 분석. 저번 앞에 얘기했었던 연산을 써먹어 볼 거야. 여기에다가 동시에 여집합 씌워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자, 그럼 저기에 여집합 씌우면 뭘로 바뀌어요? 공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면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지. 자, 결론. 부정 때린 분의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 안 된 거다. 분모가 아니라고 써있잖아. 안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거짓이었을 땐 이렇게 되겠네. 똑같아. 2분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여집합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P의 여집합은 공집합의 여집합이다가 돼버리죠.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 아니겠습니까? 이해됐나? 그러면 이번엔 아랫줄 같은 경우에는 P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 거지. 순서가 똑같아 위에랑.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자,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줄 같은 경우에는 참을 부정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거짓이 나와야 되고. 아래에 있는 거짓을 부정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참이 나와야 돼. 자, 그럼 분석. 어떤 진리 집합이 있어. 걔가 전체 집합이 아닐 때가 거짓이고 전체 집합일 때가 참이래. 그럼 이거 언제 배웠어? 모든일 때 공부했죠? 따라서 어떤을 뭘로 바꾸냐면 모든으로 바꾸는 거야. 자, 과정 알겠어요? 자, 그래서 좀 진지하게 좀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모든은 부정하면 어떤은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연습해보자. 우리 최종 목적지는 그 동전 문제야. 니네가 헷갈려 했잖아. 왜 헷갈렸는지 느껴야 된다니까. 자, 어떤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명제죠. 어떤 이 붙어 있으니까. 자, 얘가 일단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판단해보자. 자, 얘를 그냥 조건을 숨을 피라고 얘기했을 때 걔의 진리집합을 표현해 보면 1또는 2일 때 0이지? 그렇지? 그러면 뭐 이렇게 써볼까? 조건제시법으로 썼어요. 자, 이때가 P라는 조건을 참을 만드는 진리집합이죠. 자, 그럼 생각. 어떤 입장에서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냐 아니냐가 중요했잖아. 근데 이분은 공집합이 아니죠. 이분은 공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원래 있는 명제는 참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이 순서대로 똑같이 해줄 거야. 여기 있니? 아래 거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럼 얘를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조건 P를 부정해보자. 등호가 있다. 등호의 부정은 같지 않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 기호는 not P라고 쓰고 x-1, x-2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풀겠다고. 알겠어요? 지금 말한 순서대로 접근해보겠다. 어떤 애 부정은 모든이잖아요 라고 하지 않겠다고 일단 느끼고 외워야 되니까. 나무야 똑바로 앉으세요. 자, 의자 당겨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라고 했죠. 나무야 그렇게 앉아있지 마. 자, 그러면 기호를 붙였을 때 자, P를 부정한 거니까 얘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기호를 뭐라고 쓰면 돼? P의 여집합이라고 써도 되겠지.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P의 여집합을 표현해보자. 쉽게 생각해. 얘는 x는 1 또는 2일 때만 0이고 아니면 안 돼 라는 거잖아.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여집합이야. 그럼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x바 x는 절대로 1이 돼도 안 되고 심지어 자 우리 공부한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라 그랬죠?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라고 그랬잖아.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컴마를 찍고 x는 2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게 부정한 거지. 여집합을 계산한 거지. 알겠니? 이거 앞에 그냥 다 쓰는 거야. 이래서 어렵다니까 얘들아. 이게 왜 맨 마지막에 나오겠어? 어려워. 그래서 애들이 결과만 외운다고. 모두는 부정만 못한다. 그게 뭐야? 당연히 못하지. 알겠어요? 시간 투자 왜 하는지 느껴야 돼. 방학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작년에 이렇게 안 했어. 학기 중이면서. 대박. 오늘 이것만 이해하고 집에 가면 돼. 자, 그러면 안 돼. 근데 뒤에 것도 해야지. 자, 그러면 계산을 했다? 자, 그럼 아까 순서를 봐봐.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여집합이랬다. not p라고 쓰고 나서 개의 진리집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있는 걸 이용해서 뒤에 있는 거 집합의 구조를 계산했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 아까 내가 양변에 C를 붙여도 된다고 했죠? 양변에 여집합 기호 붙이면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정확하게 공집합의 여집합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 미안. 공집합의 여집합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 저기 둥호가 아니었잖아. 그쵸? 양변의 여집합만 씌운 거. 여집합 씌운 거, 여집합 씌운 거.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집합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결론 뭐예요? 부정 때린 분의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이 아니죠. 그쵸? 결론 뭐야? 부정 때린 분의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이 아니다가 결론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생각하는 거죠. 앞에 게 참이었잖아. 그 다음 순서가 이거지. 앞에 게 참이었으면 뒤에 있는 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돼야 돼. 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 어떤 분의 진리 집합이 있는데 거짓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전체 집합이 아니래. 전체 집합이 아닐 때 거짓인 게 뭐가 있었어? 모든이었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모든이라고 쓰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쓴 게 앞에 거의 부정인 거야. 근데 공식의 구조가 당연히 맞죠. 어떤을 모든으로 바꾸고 P를 not P로 바꾸고 이게 공식이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처음에는 원래는. 이걸 순서를 다 해봐야 돼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동전 문제 포함해서 2개만 더 해보자. 자, 이거 지울게. 요거 예제를 한꺼번에 3개를 써주고 또 다른 시각에서 분석을 할 거예요. 제가. 자, 하나 더 풀어보고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이번에 모든 갖고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걸로 할 거야. 자, 어떤 조건 P가 있을 때 걔가 X의 제곱이 0, 2다야. 3거집부터 따져보자. 자, 이분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얘를 0 만들게 하는 분의 진리집합 P는 뭐지? 0 빼고 없지? 그래서 얘는 그냥 원서 나올 거. 자, 근데 모든으로 시작했으니까 뭐에 포커스를 맞췄어? 전체 집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분은 전체 집합이 아니죠. 따라서 원래 명제에 있었던 진리 집합은 전체 집합이 아니네. 따라서 결론보다 거짓이에요. 자, 됐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다.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부정합시다. 똑같이 공식에 쓰지 않고 논리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P를 부정했으니까 not P라고 쓰시고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다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not P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죠? P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좀 마찬가지. 얘부터 한번 따져보자. 얘를 이용해서 P의 여집합을 표현해보자. 자, 얘는 X가 0일 때만 돼 라는 뜻이잖아. 맞죠? 그럼 그거를 부정해버린. 다시 말하면 여집합을 계산하게 되면은
0 제외한 나머지는 다 되는 거지. 맞니? 0 빼고 나머지. 따라서 그냥 이렇게 써보자. x가 있는데 걔는 0 빼고 다 돼. 그래서 모든 실수라고 써도 되죠. 이게 여집합이잖아. 자, 그러면 집합 빨간색 기호 갖다가 연산도 해보자. 자, P 여집합이잖아. 그럼 양변에 여집합 기호 써도 된다네. 따라서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도 여집합 씌운 거지? 그러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라서 반드시 여기도 등호가 없죠. 저기 등호 없죠. 그래서 얘가 반드시 공집합으로 바뀌었다. 결론. P의 여집합이 절대로 뭐가 안 됐어요? 공집합이 아니다가 결론이죠. 공집합이 아니다요. 자, 이해됐니? 그런 다음에 앞에 게 거짓이었으니 부정 때리는 반드시 참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지. 자, 느껴지는 게 또 있죠. 참이 돼야 되는데 진리집합 따져봤더니 공집합이 아니다는데 참이 돼. 그럼 언제 배웠어? 어떤 일 때잖아. 따라서 모든을 어떤으로 바꿔. 자, 할 수 있겠나?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죠. 자, 공식만 외우면 안 된다니까. 자, 따라서 앞에 있는 명제를 부정한 게 어떤으로 바뀌고 not P로 바뀐다. 또 확인이 됐지. 자, 됐나? 자, 그러면 동전 문제 얘기해 봅시다. 왜 우리가 그때 동전 문제를 헷갈려 했을까요? 잘 들어봐라. 내가 이렇게 써줬다. 이렇게 썼죠? 자, 그럼 그림을 좀 그려볼까? 자, 경우의 수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동전이 앞면이다인데 동전을 두 개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되는 건 다 알죠? 별 들어! 졸지 마! 조용히 봐. 졸지 마세요. 자, 뭐 글씨를 좀 내려서 쓸게. 자, 뭐 내면 상관없는데요. 자, 화살표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결과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결과를 바로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부정해봐. 수정하고 보자. 모두는 어떤 걸 갖고 자, 앞면의 부정은 원래 얘들아 앞면이 아니다예요 원래. 근데 동전은 어차피 발산할 수 있는 게 앞면 또는 뒷면밖에 없기 때문에 앞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뒷면밖에 없죠. 따라서 그냥 뒷면이다라고 쓸 거야. 뒷면이다. 너무야 많이 피곤하니 조금만 참고 하자. 연장 수업 이번 주까지인 거 알고 있죠? 다음 주부터는 몇 시까지 와야 돼? 7시 40분이야. 알지? 몇 시까지? 원래 우리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설 지난 다음 주까지. 설 지난 다음 주 수요일부터 13일일 거야. 2월 11일까지는 방금 말한 시간대로 오는 거야. 알겠지? 수요일, 그 주 수요일이 13일일 거야. 이때부터 다시 4시부터. 자, 미리 얘기하지만 이때부터도 보충을 좀 많이 할 겁니다. 함수를 최대한 많이 끝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힘들어. 그리고 2월 되면은 일품 갔다가 현행심화도 같이 할 거야. 그때 가면 또 책을 또 사야 돼. 알겠죠? 자, 시간 체크 잘 하시고. 자, 하자. 자, 이제 이게 때문에 했어, 내가. 사실. 자, 그때 뭐가 헷갈렸냐? 그때 여기서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니네가 이렇게 얘기했다. 나도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잘 봐. 내가 이걸 그려준 이유가 원래 의도가 뭐냐면, 얘 부정이 얘하는 일단 표현은 맞아. 맞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 봐라. 얘는, 이거 쓰지 마. 일단 쓰지 마. 눈으로만 보세요. 지금껏 쓰지 마세요.
모든 동전의 앞면이다가 이렇게 있었지. 근데 내가 그때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쓰지 마. 얘는 이거에 해당하는 걸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수민이가 얘기했나? 모든 동전의 앞면이다가 얘 때문에 참이었죠. 그쵸? 그때 생각했던 거 이거야. 얘는 어떤 동전은 뒷면이다 라는 얘기는 어떤은 뜻이 뭐였어? 적어도 하나였잖아. 아무거나 하나만 뒷면이면 돼 했더니 뒷면 하나 있고 뒷면 하나 있고 다 뒷면이네? 그럼 다 되네? 그러니까 참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 선생님 얘를 부정한 건 얘인데 왜 둘 다 참이에요? 지금까지 푼 문제들은 부정했더니 다 참 아니면 거짓으로 바뀌었죠. 근데 얘는 왜 둘 다 참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잖아. 알겠어요? 기억나죠? 근데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를 설명해 줄게. 잘 봐. 내가 문제를 이미 일부러 안 지웠어. 자, 이거 저 첫 번째 예제부터 한번 보세요. 잘 들어라. 어떤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진리집합은 뜻이 뭐야? 진리집합은 참이 될 때가 진리집합이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0이 될 때의 x값만 쓰게 이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때만 참이고 다른 때일 땐 거짓이지. x가 1하고 2일 때는 참이고 나머지일 때는 거짓이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쁘게 써줄까? 거기 여러분들 쓸 공간 있으면 잘 써놔봐. 다시 말할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왼쪽에 있는 건 2일 때는 참이야. 근데 거꾸로 x는 자 위에 거를 제외한 나머지 의 숫자를 대입하면은 당연히 뭐가 돼요? 거짓이 됐죠? 이해됐어요? 근데 요 글씨를 그대로 살리고 오른쪽으로 와봐. not p를 봐봐. 특징 분석해야 돼 얘들아. 니네가 왜 헷갈렸는지만 느끼면 돼. 자 이거 괜찮아 이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괜찮아? 자 그럼 봐봐. not p는 이거다. 0이 되면 안 돼야 돼. 이번 0이 안 돼. 되면 안 돼. 안 되는 x값이 참인 거야. 근데 얘를 0 안 만드는 다시 말하면 참이 되는 애가 진리집합이잖아. 뭐라고 썼어요? 1, 2 빼고 다 되라고 쓴 거지. 맞니? 그게 어디 써있어? 여기 있죠. 1, 2를 제외한 나머지라며. 그래서 오른쪽 입장에서는 이 글씨가 참이 될 때고 이 글씨가 거꾸로 거짓이 될 때야. 근데 너무 당연하죠? 원명제랑 부정 때린 건 반대잖아 말 그대로. 참일 때가 됐으면 다 부정 때리네 당연히 거짓이 돼야 되는 거고 원래 거짓일 때의 상태가 경우의 수가 다시 말하면 경우의 수가 부정 때린 애한테 참이 돼야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논리과정상 부정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6건의 확률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무조건 생겨. 얘도 봐봐. 자 진리집합 써놨어요. 왼쪽 게 참이 될 때가 이거잖아. 자, 이 조건이 참이 될 때가 이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도 써보면 얘는 x가 0일 때만 참이지. 그 이외에는 거짓이지. 자, 써줄게.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생각 반대편에서 봐봐. 얘를 그대로 살려서 이쪽에 있는 조건을 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x가 뭐라고 썼어? 0 빼고 다 되라고 썼잖아. 0 빼고 다 돼. 어디 써 있어요? 0 빼고 다 제외한 나머지 얘네 얘. 그래서 그때는 얘의 진리집합이 된대. 따라서 참이 될 때는 이거야. 거짓이 될 때는 이거야. 마찬가지로 반대로 뒤집혔다는 거 이해됐죠? 포함관계. 자, 포함관계. 관계 알겠어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확인해봐봐. 앞에 거랑 뒤에 거 보세요. 모든 동전은 앞면이다가 그때 내가 이거 설명했던 거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얘기한 거야.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 왜 되는지에 대한 정말 심플한 얘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니네가 이걸 좀 역으로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 그 니네가 처음에 아까 내가 지워버렸던 게 이거잖아. 모든 동전은 앞면인데 내가 화살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얘는 참 맞죠. 다 앞면이잖아. 야, 근데 내가 경우의 수를 4가지를 왜 써줬을까? 니네가 동전을 2번 던지면 무조건 앞면만 나와? 아니잖아. 그럼 아래에 있는 나머지 3개의 케이스를 뭐야? 참이 아닐 때지. 위에 거랑 구분 지어봐봐. 위에 건 0일 때만 참이고 그거를 지으면 나머지는 거짓이었지. 똑같은 거지. 이건 써야지. 모든 동전은 앞면이다가 참일 때는 이거야.
얘는 거짓일 거야. 헷갈린 게 뭔지만 느끼면 돼. 종현아 졸지 마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다리 쭉 접고 똑바로 의자 당기고 졸지 마라. 나무도 졸지 말고. 어렵다 여기. 졸 여유가 없어. 졸면 안 돼. 집에서 열심히 볼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열심히 하세요. 집중해. 졸지 말고 턱. 자 팔꿈치 내려. 팔꿈치 내리는. 그럼 더 자. 졸지 마. 자 그럼 봐라. 똑같은 논리가 벌어진다는 걸 느껴야 돼. 부정한 애가 얘라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어떤 동전은 앞면이다. 자 다시 말하면 뒷면이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동전은 뒷면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전이 뒷면인 건 얘지. 그러면 부정 때린 놈 입장에서의 참일 때는 얘야. 똑같죠. 반대로 부자 안 될 때는 언제야? 다 앞면일 때. 그럼 얘가 거짓이지. 그럼 니네가 왜 헷갈렸는지 알겠지? 내가 그때 화살 표시한 게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했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봤을 땐 뭐라고 착각했어요? 앞에 있는 것도 참이고 뒤에 있는 것도 참이네요. 왜 그래요? 라고 한 거야. 알겠죠? 해석을 잘못했다는 게 느껴지지? 뭐를 놓쳤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지. 알겠어요? 그럼 전체 시각에서 봤을 때 잘 봐. 모든이랑 어떤 입장에서 명제를 해석해보자. 자, 모든이 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전체 집합. 모든 동전이 다 앞면이냐? 아니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그래서 원래 명제 얘의 정확한 답은 거짓 명제야. 그러면 배운 거에 따르면 거짓을 부정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참이 돼야겠네. 확인. 어떤 동전은 뒷면이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하나의 동전이 뒷면이 생기는 사건이 있나요? 3개나 있네요.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니까 참이지. 그래서 얘는 참이 명제야. 이해됐냐? 한글로만 바뀌었지 위에 식하고 완전 똑같은 거야. 거짓, 거짓, 참, 참. 똑같이. 일부러 맞춰서 만들었어. 니네 헷갈릴 것 같아서. 이해됐어요? 니네가 뭐 헷갈리는지 느끼면 돼. 얘는 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참이라고 써줬잖아. 근데 화살표를 왜 써? 화살표를 한 상태에서만 참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니들이 더 혼란스러웠던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일 때는 얘밖에 없거든. 전체 집합이 아니야? 아니거든. 다 앞면이 아니야. 그래서 거짓이야 얘는. 얘는 참이야. 그러면 논리과정상 잘못된 게 전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저번보다 훨씬 좀 나을 것 같아. 알았지? 이거 꼭 집에서 꼭 봐. 알았죠? 괜히 시간 투자하는 거 아니니까. 알겠나? 이해됐니? 저번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 저번에 많이 헷갈렸잖아. 아까 여기 지웠긴 했지만 양변에 여집합 씌우는 것부터 헷갈렸잖아. 그러니까 이걸 모르지.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이 어떤 되는 걸 증명을 못한다. 알겠어요? 자, 그럼 느끼기만 하면 돼. 앞에서 했었던 뭐 있었어? 조건을 부정하면 이렇게 not P로 바꾸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집합의 관계가 여집합이 된다는 것도 앞에 다 나와 있었고. 그렇죠? 아까 이거 있지?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가 된다는 것도 앞에 내용에 다 있었지.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혔으면 이걸 모르는 거야. 왜 마지막에 나오겠어? 이게 명제 단어 첫 챕터의 끝판왕인 거야. 알겠어요? 근데 결론만 알면 너무 쉽잖아. 모든의 부정은 어떤? 한 줄요야. 세상에 애들은 그렇게 공부해.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졸지 마. 알았어? 왜 이렇게 졸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좀 쉬었다 할 겁니다.